자, 오늘은 수능 특강 독해 연습 5강 1번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수능 특강 독해 연습 5강 1번부터 봐봅시다. 아이고, 5강 왜 7번이냐? 자, 5강 1번 봐볼게요. 자, 우울증에 대처하기 위해 적당히 몰입하는 활동이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우울증에 대처를 하는 이러한 방식에 대해서 지금 쭉 설명이 나와 있는데, 지금 첫 번째 문장서부터 한번 봐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의 맨 끝에 이렇게 쭉 두 번째 문장 맨 처음 봐보시면, 그래서 think about activities that engage your attention and that require a moderate level of concentration and effort라고 되어 있는 표현이 있죠. 주의력을 이렇게 사로잡고 집중력과 노력을 적당한 수준으로 요구하는 활동 같은 것들, 네, 그런 거 한번 생각을 해봐라 라고 지금 언급이 되어 있어요. 요거 한번 체크해 보시고, 자, 그리고 나셔서 이제 쭉 밑으로 내려가 보시면 밑에서부터 여섯 번째 줄 맨 끝에 when you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되죠. 여기서부터 봐봅시다. When you are feeling depressed, 네가 이렇게 좀 우울하다고 느끼면, 그렇죠? Mentally determining task may have overwhelming. 뭔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정신적으로 이렇게 demanding 요구하는 것.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요 demand 같은 단어들, demand. 자, 그 다음에 challenge 이런 애들 있죠? challenge 이런 애들. 그러니까 요구, 도전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요구, 도전보다 이게 좀 뭐라 그럴까요? 좀 어려운 상황, 난관, 힘든 일, 이 정도로 해석하시는 게 되게 적절해요. want 같은 경우도 아주 대표적인데, want, need 이런 애들 있죠. 예, 기본적으로 원하다, 필요로 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원하고 필요하려면 그게 부족하기 때문이기 때문에 이걸 부족으로 해석하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들 자주 사용하지는 않지만 명사로 사용이 되고 혹은 명사가 아니더라도 동사로 쓰였더라도 내가 이걸 원한다보다 내가 이게 부족하다로 해석하시는 것도 해석이 조금 더 원활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기억을 두셨다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mentally demanding이니까 여기는 정신적으로 좀 힘든, 그쵸? 힘든 task는 overwhelming. 그러니까 너를 압도할 수 있다는 거죠. 그쵸? 자, 그리고 나서 then, 그쵸? You will start ruminating about failing the task. 이거 하려고 했던 거, 태스크의 실패에 대해서 이게 계속 떠오르게 될 거라 이거야. 그래서 이게 어려운 일을 하다가 보면은, 그러니까 이거 어려운 일을 실패했을 경우에 내가 왜 그걸 못하지? 나는 그걸 잘 못하나 봐. 막 이러면서 계속 처지게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moderate engaging activities are probably the best distractors for ruminating 이렇게 돼 있죠. 이 ruminating을 하는 데 있어서 최고의 distractor니까 이게 attract면 끌어들이는 건데 distractor니까 이걸 회방하는 거잖아요. 다시 말해서 안 좋은 기억을 회상하는 걸 막는 최고의 방법이 moderately engaging activity, 적당히 집중할 수 있는 활동이다 이 말이야. 자, 여기 체크를 좀 해 놓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적당히 집중할 수 있는, 참여할 수 있는 이 활동이 베스트 초이스가 아니고 베스트 디스트랙터예요. 이 단어, 디스트랙터라는 단어 체크해 주세요. 루미네이션에 대한 베스트 디스트랙터예요. 그러니까 루미네이션을 방해하는 최고의 방법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take some time to discover the positive activity. 사실상 주제문이 나온 거죠. 여기에서 take
sometimes to this positive activity. take 요거죠. 항상 얘기를 하지만 명령문으로 등장하면 주제문이라고 파악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게 주제죠. 시간을 가지고 긍정적인 일을 좀 해봐라. 우울하면 이런 거 해봐라. 자, 그래서 이거 예전에 나왔었던 지문 중엔 어떤 내용이 있었냐 하면요. 이 우울증에 빠진 친구한테 뭔가 이렇게 섣불리 충고하지 말아라 라는 지문이 작년인지 재작년 수능 특강에 있었어요. 그래서 섣부르게 뭐 그냥 너 힘든데 나도 아는데 나는 이렇게 극복해서 이게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그러네요. 그때 한번 읽은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이 우울증에 관련된 지문은 매 등장을 하고요. 뭐 수능 특강, 수능 완성, 뭐 독해 연습 가리지 않고 등장하는 소재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우울증에 관련된 글들은 자주 등장을 하고 수능에도 이미 몇 번 나온 적이 있으니까 잘 한번 확인하시고 파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번 볼게요. 자, 이게 지금 바디워터, 체수분에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지금 매번 얘기하지만 이게 뭔가 논리적인 짜임새가 있는 글들이 출제할 가능성이 정말 높아요. 지금 이 글은 바디워터에 대한 설명을 쭉 나열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여기서 굳이 내놓고 이거를 굳이 더 다시 또 내는 게 조금 애매할 거예요. 그래서 항상 얘기하지만 이게 단순한 설명 글들은 그냥 한번 읽어보시고 지식을 늘린다라는 생각으로 한번 읽어보시고 넘어가시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많이 나올 거라는 생각이 안 들어요. 재미삼아 한번 읽어보세요. 이 파트는. 자, 5강의 3번 문제인데 자, 스포츠가 주는 메시지의 문제점이라고 이제 돼 있는데 이건 이미 출제가 돼 있습니다. 6월인지 9월인지 정확하지는 않지만 간접 연계로 한번 남았었어요. 간접이든 직접이든 한번 다룬 소재는 안 나온다고 생각하시는 편이 좋을 것 같아요. 거의 1000개 가까운 지문 속에서, 그쵸? 굳이 뭐 나온 거 또 내는 건 좀 그러지 않을까요? 학생들이 내신 시험을 통해서도 충분히 복습을 했을 거고 평가원에서도 그걸 모르지 않을 테니 한번 낸 건 다시 내기 좀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간접이든 직접이든 그래요. 혹시 모르니까 그래도 내용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딱히 더 드릴 설명은 없어요. 자, 4번. 텔레비전의 등장이 광고계에 미친 영향이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자, 위키피디아에 따르면 이라고 되어 있으면서 이제 문장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컬러 TV가 등장을 하기 시작을 했고, 뭐 거의 한 60년대, 70년대에 걸쳐서 이게 전 세계적으로 보급이 됐다 그래요. 뭐 물론 이 전 세계적이라고 해봐야 어디예요? 저기 유럽이랑 뭐 이쪽이죠. 우리나라는 거의 80년대, 70년대 들어왔다고 보시면 돼요. 자, 우리가 지금 봐야 될 부분들은 둘째 줄 맨 끝에 나와 있는 The rise in the use of 여기서부터예요. The rise in the use 아이고 잘못했네요. Sorry. 자, The rise in the use of television in the 1915 opened up the creativity of advertising within a more emotional and powerful medium. 이렇게 돼 있죠. 자, 1950년대에 텔레비전의 사용이 증가한 거겠지, 그치? 요게 open up. 이게 뭐를 가능케 했냐? 이게 열어놨다는 거야. 텔레비전의 사용량 증가가 오픈업, 열어놨대요. 뭘 열어놨냐면, 창의성, 광고의 창의성을 열었네요. 그렇죠? Within a more emotional, 뭘 가지고 좀 더 감성적이고 강력한 미디엄으로서, 자, 매체 안에서 광고의 창의성을 가능케 했다라고 나오죠. 계속 볼게요. The addition of color, 색깔의 추가라고 하는 건 must have seen as a powerful boost if using wisely. 잘 쓰면, 그쵸? 잘 쓰면 매우
현명하게 사용을 할 수 있겠더라. 그래서 색깔의 추가가 have been seen 뭐라고 간주가 되어졌냐면 아주 파워풀한 부스트로 간주가 되어졌어요. 자, 우리요 문법 얘기는 보통 잘 안 하려고 그래요. 문법 한두 문제 나오시는 거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문법 하나 맞추시겠다고 문법 많이 공부하시면 뭐 좋기는 하지만 항상 얘기하지만 나는 1등급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최소 2등급 유지는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 근데 나는 조금 더 높은 등급을 갖고 싶어. 그렇다면 문법을 좀 챙기시는 편이 좋겠지만 지금 당장 2등급 가는 것도 2등급 가는 것도 지금 힘들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문법 이거 그냥 한 문제 대충 찍으세요. ING, PP 뭐 이런 애들 that 뭐 이런 거 나오니까 적당히 보시고 적당하게 그냥 찍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다른 거 얘기할 건 아니고요. 오형식 수동태에 관련된 얘기 하나만 해볼게요. 지금 여기 C가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보통 A를 B로 간주하다. A를 B로 간주하다라고 되어 있는 문제. A를 B로 간주하다라고 되어 있는 애들은 보통요. 이쪽에 지각계열 동사들과 C를 비롯한 지각계열 동사 그 다음에 뭐 생각하다와 같은 사고계열 동사들 자 그리고 나서 인지계열 동사들 있죠. 알아차리다 어쨌다. 아무튼 이런 동사들을 쓰고 그 뒤에 A as B 형태를 갖고 가면 A를 B로 간주하다로 이해가 됩니다. 자, C가 나와 있으니까 C를 기준으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아마 저 문장은 이렇게 쓴 거겠죠. People saw 그냥 조동사 빼고 그냥 쓸게요. 조동사 빼고 저 must have been seen 이렇게 돼 있는데 조동사 빼고 그냥 가겠습니다. 아이고 이런 거 자꾸 틀리냐. have seen the addition of color as a powerful boost. 지금 이렇게 쓴 문장이죠. 이렇게 쓴 문장에서 지금 목적어가 the addition of color가 목적어니까 얘를 문장 앞으로 빼셔서 the addition of color 그 다음에 has been seen BPP 형태로 바꿔줘야 되죠. BPP 형태로 바꾸시고 그 다음에 수동태에 관여하지 않은 부분은 그대로 내려 쓰죠. powerful boost 그 다음에 by people인데 by people은 안 쓰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쓰면 자, 문장을 좀 볼게요. 이런 애들은요. 이 문장을 사람들 그러니까 색깔의 추가가 뭐뭇으로 보여졌다. 파워풀한 부스트로서 보여짐을 당했다. 그렇죠? 그렇게 해야만 했다. 뭐이었음이 틀림없다. must have pp. 이런 거 다 넣어서 해석하려고 하지 마세요. 항상 얘기를 하지만 오형식 수동태 문장들은요. 오형식 수동태 문장들 목적어 쓰고 목적격 보어가 있는데 얘를 수동태로 옮겨 쓰면 목적어가 주격으로 바뀌겠죠? 얘는 BPP가 될 거란 말이지. 그치? 그리고 난 다음에 수동태에 관여하지 않은 목적격 보어는 그대로 주저앉죠. 자, 이거 이제 앞에 있었던 주어가 바이 목적격 형태로 빠질 거예요. 바이 목적격 형태로 빠질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오형식은요, 평상시 수업할 때 항상 얘기를 하지만 뭐라고 설명해요? 유튜브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주어의 행위와 동사의 상태, 동사의 행위가, 주어의 행위와 목적어의 상태, 목적어의 행위가 서로 달라요. 주어는 그걸 인지하고 바라보고 알아차리고 그렇게 시켰을 뿐 실제 행위는 목적어가 하는 거란 말이죠. 다시 말해 얘네 둘은 주어 동사 관계가 성립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얘네 둘이 보충 설명 관계를 성립을 하다 보니까 목적어가 앞으로 빠져나왔다 하더라도 얘는 여전히 얘인 거죠. 그럼 이건 뭔 의미냐 이거야. 아무 의미가 없게 되는 거죠. 왜냐면 얘네 둘이
의미가 있는 거잖아. 얘는 이 생략된 주어와 의미가 있는 거지 목적어와 직접적인 연관관계가 없는 거죠. 이 형식 동사의 경우는 보통 우리가 연결동사 linking verb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연결동사 linking verb는요. 수험을 목적으로 하시는 학생들, 그러니까 내가 이 영어를 연구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단지 내가 이 시험을 잘 보는 거를 목적으로 하고요. 이 시험을 통해서 나의 다른 목적을 달성하려고 생각을 하시는 친구들은 이 이형식 동사는요. 해석을 안 하고 넘어가시는 게 제일 빨라요. 그런데 이 오형식을 수동태 전환을 하게 되면 이것도 엄밀히 말하면 이제 주격 보어가 되는 거지. 얘가 수동태 전환을 하면 이 형식으로 전환되거든요. 방금 말했지만 이 형식은 해석하지 않는 게 해석하는 데 빠릅니다. 그럼 오 형식이 수동태 전환이 돼서 이 형식이 되면 얘도 역시 해석을 안 하시는 게 빠른 거죠. 자, 다시 말해 이렇게 보시다가 addition of color must have been seen as 여기까지 딱 보는 순간 너 아무런 의미가 없구나. must have pp가 먼저 떠오르시면 안 돼요. 이거는 내신 시험도 아니고 중학생들도 아니고 중학생들이 이제 must have pp를 딱 봤다면 뭐뭐였었으면 틀림없다 뭐 이게 생각이 나야 되지만 우리는 좀 더 널리 보셔야 돼. must have been seen as까지 딱 보시고 as까지 확인을 한 순간 그쵸? 여기는 의미가 없구나. 목적어 수동태가 등장을 했구나. 그쵸? seen을 딱 보시고 그렇다면 너가 곧 너겠구나. 이런 생각을 머릿속에 넣으셔야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if 다음에 using이 나왔다는 걸 using이 쓰인 게 틀렸다는 것도 알 수가 있어요. used가 돼야 되겠죠. 왜냐하면 지금 주어가 누구예요? 얘잖아요, 얘. 그죠? 얘란 말이지. 얘 분사구문 쓴 거 아니야. if절 냅두고, 그죠? 주어 같으니까 생략하고, 시제 같아서 ing 냅둔 거 같은데, 근데 문제는 그것도 태관계가 능동일 때나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if절 다음에 생략된 주어가 얘라면 얘가 뭘 사용하는 게 아니라 사용을 당하는 게 돼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used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얘 문법이 이렇게 복잡한 단계를 거쳐서 생각을 하시고 막 그러게 되니까 보통 적당하게 나는 지금 3등급 간당간당하고 4등급도 좀 간당간당하시다 이러면 문법 지금 공부하실 게 아니라 이 수능특강 수능 완성 그 다음에 독해 연습 한 번 더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듣기 안 틀리시도록 노력하셔야 되고 그렇죠? 듣기 순서 바뀌어갖고 지금 헷갈리잖아요. 그죠? 듣기 안 틀리시도록 노력하셔야 되고요. 31번서부터 34번까지 문제 빈칸 넣는 거 모르면 그냥 틀리십시오. 그거 지금 붙잡고 있어봐야 못 맞춰요. 그거 말고 주제 찾는 거라든가 그쵸? 그 다음에 광고문, 도표 이런 친구들 맞추려고 애를 쓰시는 게 점수를 얻는데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시험 공부는 좀 얕게 하셔야 됩니다. 나는 소처럼 무직하게 이렇게 다 해가면서 공부하겠어. 시험 공부할 땐 정말 안 좋아요. 내가 고시할 때 그거 하다가 망했으니까 여러분은 그거 안 하시길 꼭 바래요. 알았죠? 자, 여기서 이제 사실 다 읽었어요. 다 읽었는데 이거 하나만 좀 확인해 볼게요. 여기 this new technology가 지칭하는 바가 그렇죠? this new technology가 지칭하는 바가 좀 떨어져 있어갖고 헷갈리는데 바로 뭐예요? 그 위쪽에 있는 이거죠. 컬러 TV 기술 말하는 거예요. 컬러 TV 기술이 추가되면서 그렇죠? 대부분 다 재촬영한 거겠지만 이게 광고를 찍는 입장에서는 아이디어가 반짝반짝 했을 거다. 자, 그 다음에 요거 한번 봐봅시다. 나왔다 하면 요게 빈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뭐냐면 자, in many ways 여러 가지 면에서 this transition from black and white to color 그렇죠? 흑백에 black and white에서 to color 이렇게 봐야 되겠죠? 흑백 화면에서 컬러 화면으로의 이제 이런 이전 이게 transition 이렇게 이동은 must have been 모임이 틀림없던 거예요. Similar to the challenge facing actors when sound was introduced to movie. 여기서 이 similar to the challenges from 어쩌고저쩌고 facing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요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말이요. 조금 내용이 부족하니까 여기 지금 추가로 달아놨어요. 뭐 베컴도 목소리가 멋집니다. 베컴도 목소리가 멋진데 여러분 데비드 베컴이라고 하는 축구 선수 잘 모를 수도 있지만 우리 때는 정말 유명했거든요. 진짜 잘생기고 축구 엄청 잘하고 베컴이 크로스 한번 올리면 진짜 와 지린다 막 이러면서 보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이 선수가 정말 잘생기고 정말 축구도 잘하고 정말 돈도 많고 다 좋은데 처음 듣는 사람 베컴 얼굴을 딱 보고 왜 사람 얼굴을 보면 저 사람은 목소리가 이럴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데 얼굴을 딱 보고 목소리를 얼굴만으로 상상을 했는데 실제 목소리가 그거랑 매치가 안 돼요. 매치가 안 돼요. 그래서 처음 들으면 깜짝 놀라죠. 진짜 목소리가 저게 맞아? 저 놀리느라고 저러는 거 아닌가? 약간 매우 가늘어요. 엄청 상남자인데 목소리는 엄청 가늘어. 이게 무성영화 시절에 그랬다 그래요. 그러니까 무성영화 시절엔 뭐 딱히 배우들이 뭐 발성을 연습하거나 그럴 필요도 없고 목소리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외형 이런 게 중요한 거니까 그렇게 해갖고 영화 데뷔를 했는데 이게 유성영화로 바뀌기 시작을 하면서 이게 후작업이든 뭔 작업이든 해갖고 목소리를 추가해야 되거든? 근데 목소리를 추가했더니 이 사람 너무 이상한 거야. 그러니까 이 배우의 이미지를 실제로 보는 거하고 화면으로 흑백 상태로 그러니까 무성 상태로 보는 거랑 이 사람의 목소리를 얹어서 보는 거랑 느낌이 확 달라. 느낌이 확 다른 거지. 뭐 쉽게 생각해서 조인성 얼굴에 하하 목소리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확 깨져. 저건 아닌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면서 자 지금 여기서 나오는 것도 똑같은 거야. 그죠? 그래서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이거를 다 해서 어디로 돌렸다냐면 이 the entire world of new possibility and requirement 요런 게 put them back to square one 원점으로 돌려놨대요. 이게 원점으로 돌려놨대. 즉 다시 말해 뭔 소리냐 하면 they could either understand how to use color effectively or face losing client. 뭔가 이런 상황에 놓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죠. 그죠? 그래서 많은 가능성과 요구사항들이 얘네들을 다시 원점으로 돌렸어. 여기서 말하는 them이라는 건 advertising agency 말하는 거겠죠. 그쵸? 얘네들을 원점으로 돌렸어. 그러니까 흑백으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흑백 광고는 이런 식으로 가야 돼 라면서 광고 아이디어를 구축을 해놨는데 이게 이제 더 이상 쓸모가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다시 원점으로 돌려서 이 사람들이 여기서 만약에 컬러 광고를 잘 못했을 경우 기존에 갖고 있었던 고객을 잃을 수도 있고 아니면 효과적으로 잘 한다면요 제품을 잘 홍보할 수도 있었다 라는 내용이 여기에 지금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천천히 읽어보시면 그렇게 어려울 만한 지문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자, 뒤로 넘어가 봅시다. 자, 좀 길어요. 그죠? 비즈니스 월드에서 관료주의가 갖는 특장점에 대해서 지금 써놨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볼보하고 일본의 도요타 자동차에 대한 비교를 해놨는데, 요런 긴 글들을,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 2개짜리 장문을 그대로 응용을 해서 문제 2개짜리 장문으로 내지는 않아요. 그런데 문제 2개짜리 장문을 반을 쪼개서 내는 경우는 있어요. 이거의 절반만 나오는 거죠. 뭐 요만큼이라든가 요만큼만 시험에 나와요. 그리고 여러분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길이도 매우 적당합니다. 길이도 좀 매우 적당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알았죠? 지금 얘가 앞에 사례 부분하고 이거로 지금 둘로 나뉩니다. 둘로 나뉘어서 사실상 구분은 이렇게 지금 끊겨 있지만 나는 요렇게 봐요. 요렇게 끊거든요. 요렇게 끊어서 여기를 이제 for example로 보는 거죠. for example. 여기를 for example로 보는 거예요. 자, 얘는 지금 구조상 어떻게 나올 수 있냐면
그 순서 문제가 매우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윗부분을 떼내고 이 밑에 부분만에 한해서 순서 문제를 내는 게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여기 지금 이 부분 있죠? 이 부분. 지금 이 부분이 없이 밑에 거만 나왔다면, 다시 말해 문단이 여기서 이렇게 지금 끊겨 있는 상황이 된다면 얘만 갖고 내기가 좀 힘들어요. 곧바로 일본과 스웨덴의 볼보와 토요타 자동차의 사례를 곧바로 든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얘만 갖고는 뭘 하기가 좀 애매한데 이게 붙어있단 말이지. 이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그리고 여기에 지금 뭐가 나와 있느냐 하면은 네트워크 스트럭처,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다중의사결정 상태가 등장을 하게 됐을 때 어떠한 이점을 갖느냐라는 이야기를 턱 하고 던져놓고 그 뒤에 사례를 지금 훅 던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얘는 나오면 그렇죠? 그런 걸로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아주 강합니다. 자, 뭐 아주 어려운 글은 아니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만 읽으면서 한번 표기를 좀 해볼게요. 얘는 좀 표시를 하시면서 따라오세요. 비즈니스 세계에서는요, large bureaucracy organizations, 그러니까 거대 관료주의 그룹이라고 하는 것이 때때로는요, compete against smaller, 작고 innovation한 firm, 회사의 상대가 되지 못해요. unable to compete against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회사가 상대가 안 되는 거야. unable 한 거야. unable. 그럼 왜 그럴까? 부분적으로 in the industry that are changing quickly. 이게 또 단서가 하나 달렸네요. 어디? 매우 빠르게 변화하는. 그러니까 이 트렌드라든가 이 산업 체계가 매우 빠르게 변화하는 상황에서 large bureaucracy가 small bureaucracy, 그 다음에 innovative bureaucracy를 이기질 못해. changing quickly 하는 영역에 있어서는. 자, this situation occurs partly because innovative firms tend to have a flatter. 자, 이게 이러한 상황이 발생을 해요. 발생을 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이렇게 돼 있죠. 왜냐하면 혁신적인 그룹 이렇게 돼 있죠.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펜으로 갈게요. 자, 여기 혁신적이고 이 작은 스몰 그룹은 tend to flatter. 좀 더 평평하고요. more democratic organizational structure를 가져요. 조금 더 평평하고, 즉 뭐라 그럴까, 이렇게 수직적이지 않다는 의미에서, 수평적이라는 의미에서 평평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조금 더 민주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갖게 되죠. 이렇게 flattened network structure를 갖다가 보니까, 자, 이렇게 갖다가 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 트래디셔널한 애들이 나오게 되는데, 얘네들은 어떤 특징을 갖게 되냐면, 네트워크 스트럭처는 fewer level, 층이 거의 없는 거야. 그렇죠? 층이 없어. 그러니까 적층 구조가 아니란 얘기죠. 게다가 이 네트워크 스트럭처에서는요, lines of communication link are unit. 모든 구성원들 간의 커뮤니케이션 링크가 지금 다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뷰로크래시는 안 그렇다라고 지금 되어 있죠. 그러면서 much evidence suggests that flatter bureaucracy decentralized decision making. 그러니까 분권화된 의사결정 구조로 가진 이러한 플랫한 뷰로크래시 관료주의가 지금 전부 다 이 스몰러 그룹에 대한 이야기예요. 전부 다 이 스몰러 그룹에 대한 이야기인 거야. 그리고 얘네는 multiple lines of communication, 의사결정을 하는데도 이렇게 되게 분권화되어 있고, 그쵸? 그 다음에 커뮤니케이션 라인이 아주 사방으로 뻗어져 있을 때 얘네들이 좀 더 어떻다? more satisfied, 좀 더 만족스럽고 행복한 클라이언트와 좀 더 많은 프로핏을 형성을 한다라고 지금 되어 있죠. 자, 여기 중간에 뷰로크래시의 라지 뷰로크래시는 어떠냐에 대해서 나와 있기는 한데 제가 다 건너뛰고 읽었어요. 라지 뷰로크래시는 다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트래디셔널한 라지 뷰로크래시는요, 기본적으로 수직적이기 때문에 계층 구조예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보시면 fewer levels than the traditional bureaucracy structure이라고 되어 있죠. fewer level이라고 표현을 했다는 것 자체가 트래디셔널한 애들은 적층, 네, few란 얘기죠.
얘네들은 층이 있단 얘기야. 그리고 자 얘네는요 의사결정 링크가 사방으로 뻗어져 있어요. Lines of communication link all units인데 비해서 얘네들은 어떻다? 정보의 흐름이 위로만 흐르죠. 자, 아직 조금 헷갈리시는 분들을 위해서 보통요 라지 뷰로크래시는요 관료주의라는 이름으로 쓰게 되고요. 우리가 피라미드 형태를 보게 되는데 무수히 많은 팀원과 팀장급, 차장급, 부장급, 뭐 이사급, 뭐 누구급, 전무급, 그 다음에 맨 올라가는 사장한테로 가야죠. 이 모든 게 이 사장을 향해서 정보가 전달이 됩니다. 사장은 의사결정의 최고 그 위에 있는 사람, 뭐 CEO 이런 사람들은 회사 전체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지만 구성원들은 몰라요. 이 사람들은 잘 몰라. 특히나 이 바닥 쪽에 있는 사람들은 회사가 뭘 하고 굴러가는지 잘 모르는 거야. 반면에 의사결정 구조가 네트워크 형태로 되어 있는 경우들 있죠. 팀원들 사이에서 이런 식으로 네트워크 형태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들, 이런 경우들 있잖아요. 이런 경우들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정보가 서로에게 공유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서로 더 많은 정보를 알게 되겠죠. 얘가 의사결정이 더 빠르고 얘는 올라갔다가 결정되고 내려오는데 한참 걸리죠. 한참 걸려. 그래서 얘는 좀 더 비효율적이고 요게 효율적이다 이거야. 그러다 보니까 changing quickly 빨리 변화하는 사회에서 얘는 조금 더 부적절하고요. 부적절하고 얘는 조금 더 적절하죠. 적합하다고 하는 게 더 좋겠네요. 적합하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서 이제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도요타와 볼보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와서 이제 증거를 대고 있어요. 자, 얘를 제시글이라고 생각을 합시다. 이쪽에 이만큼을 제시글이라고 생각을 할게요. 아마 네모박스 쳐서 제시글로 나오게 될 거예요. 이렇게 네모박스 쳐서 이렇게 제시글로 나오게 될 거고, 자 밑에서 봅시다. Some of this evidence comes from Sweden, Japan. 재팬하고 스웨덴에서 오게 됐는데 beginning in the early 1970s, 1970년대 초반에 볼보하고 도요타는요 were at the forefront of the bureaucratic innovation in these countries. 이 나라의 뭐라 그럴까요? 이 관료주의 혁신에 있어서 아주 forefront, 맨 앞에 서 있었대요. They began creating middle management position. 아니, 여태껏 설명했지만 얘네가 관료주의를 혁신하는데 뷰로크래시 혁신의 천병이야. 맨 앞에 서 있는 애들이다. 근데 creating 그 middle management를 늘린다고? 아니겠지. 없애야 되겠지. eliminating이나 뭐 이런 게 나와야 되겠죠. 그렇죠? 이게 뭔가 미들 포지션을 없애기 시작을 한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거 관료주의의 맨 앞에 천병에 있어서 얘네들은 이거를 없애기 시작했어요. 여기 하나. They allowed worker, 그럼 이 they가 가리키는 건 도요타하고 볼보 말하는 거겠죠. Allowed worker participation in a variety of tasks related to their main function and delegate delegation authority to the autonomous teams of a dozen or so workers that were allowed to make many decisions themselves. 자, 얘네들이요 스스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일을 하는 사람들이 스스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한 10명 되는 직원들로 그렇죠? 이거를 만들어 갖고는 그렇지? 주요 업무와 관련된 이런데 막 참여시키고 그랬던 거야.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 participants in a variety task related to their main function. 자, 자기의 메인 펑션에 관련이 되어진 다양한 태스크에 allowed 참여가 되었고, 그 다음에 delegated 위임이 되어졌죠. 권한을 위임받은 거예요. autonomous teams of a dozen or so, 그렇죠? 한 10명 되는 팀원들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해갖고 workers that were allowed to make many decisions themselves. 그리고 얘네들이 스스로 많은 의사결정을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도 되어졌고요. 자, 여기까지 하나 끊고 They form
그렇죠? quality circles of workers to monitor and correct defects in products and services. 그들은 퀄리티 서클이라고 하는 것들을 품질 관리 서클 뭐 이런 거 말하는 거겠죠. 노동자들에 대한 품질 관리 서클 같은 것들을 형성을 해갖고요. 그렇죠? 모니터하고 그 다음에 correct defects in the products and services. 제품이라든가 서비스 상에서의 결점 같은 것들을 고치곤 그랬대요. 아이고 이거 하나 더 가야 되겠네요. 미안해요. 자, consequently 결과적으로는요. product quality, worker morale, and profitability improved. 무엇이 워커들의 도덕성도 늘어나, 제품의 질도 늘어나, 수익성도 향상돼, 다 늘어난 거야. 그래갖고 these ideas have spread well beyond the Swedish and Japanese automobile industry. 자동차 산업 전반에 걸쳐서 이게 퍼지게 되었고, are evident in many large North American companies. 미국, 그러니까 북미 쪽에 있는 많은 회사들에게도 영향을 줬던 거죠. 그렇죠? 제조업을 하고 있었던 이런 많은 회사들에게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지금 요렇게 덜고, 자, 보시면 적절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요렇게 끊어서 이거를 기준으로 보기 A, B, C 이렇게 나누면 적절한 순서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케이, 괜찮아요. 그래서 지금 위쪽에서 수평적 구조와 수직적 구조, 수평적 구조와 수직적 구조의 뷰로크러시 관료제에서 어떠한 장단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언급하고 그 밑에 살짝 한 번 더 언급한 이후에 일본과 스웨덴, 볼보와 도요타에서 어떠한 식으로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됐는지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글이에요. 중간을 잘라서 요약문으로 순서 문제로 내기 적절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자, 지금요, 여기 나오고 있는데, ecology. The lesson of ecology니까 생태 환경의 교훈, 뭐 이런 거 관련된 건데, 그냥 한번 읽어보시는 걸로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다른 건 괜찮은데, 중간에, 그 양 다리에다가 X자를 표기를 해라. 네가 상상으로라도 먹고 싶은 그 양 다리에다가 X자 표시를 해라. 그랬더니 자기 다리에 X자 표시가 돼 있더라 이 말이잖아. 야, 이게 진짜로 양 다리에다가 X 표시를 했는데 내 다리에 X자가 생겼다라기보다는 불교적인 가르침에서 왔다라는 표현이 중간에 부디즘이라고 하면서 이런 표현이 등장을 하니까 그냥 상징적 의미로 받아들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알았죠? 이거 정말로 양다리에다가 X표 쳤더니 내 다리에도 X자가 떴다. 실제다. 이렇게 믿으시면 안 되고 그런 식으로 양도 동물이고 나도 동물이니까 양은 다리를 먹고 싶어. 근데 불교적 가르침에서는 물론 불교에서는 고기를 먹지 말라라고 돼 있지는 않아요. 그죠? 사치를 하지 말라고 돼 있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는 이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고기가 비싸니까 아무래도 이제 절에서 이제 고기 이런 거 먹지 말아라 이렇게 했던 건지 실제로 고기를 먹지 말아라 이런 계율은 없어요. 자, 어쨌든 그래서 양다리에다가 X 표시를 했더니 진짜 내 다리에 등장을 했다 이렇게 보시는 건 아니고 상징적인 의미로 받아들이셔야 되겠습니다. 그거만 아니면요 나올 가능성도 높지 않고요. 그냥 한번 읽어보시는 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자, 5-8. 자, 현대사회의 갈등과 불안이라고 되어 있어요. 현대사회의 갈등과 불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이 현대사회의 갈등과 불안은요, 이게, 지문이, 조금 엄청 추상성이 되게 높아요. 이 추상성이 좀 높고, 뜬구름 잡는 얘기가 있는데다가 이 지금 앞부분의 내용이 조금 더 있어야 되는데 지금 앞부분을 딱 잘라버리고 갑자기 디스팅션서부터 지금 문장이 시작이 되거든요. 이 글이 적혀있는 책의 제목이 Nervous State Democracy and the Decline of Reason.
자, 불안한 상태, 민주주의와 이성이라는 것에 불안한 상태, 뭐 이런 책 제목이에요. 책 제목이 이거거든요. 요거요, 앞에 문장을 한번 좀 보고서 봅시다. 앞에 지문을 하나 보시면 지금 여기에 나와 있거든요. 자, the modern world was founded upon two fundamental distinctions, both inaugurated in the mid-17th century between mind and body and between war and peace. 자, 현대사회는 was founded. 자, 이때 이 found는 얘들아, 뭘 설립하다 이런 뜻이, 찾아내다 이런 뜻이 아니라 설립하다 하겠죠. 그래서 현대세계는요, 두 가지 기초적인 디스팅션에 의해서 설립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fundamental한 distinction, 아주 기초적인 차이에 의거해서 그 위에 세워져 있는 거예요. 현대사회라는 건. 그러면 당연히 이 fundamental한 distinction에 대한 언급이 있겠죠. 얘네들이 inaugurated in the mid-17th century, 17세기에 이제 잘 알려져 있었는데 between mind and body. 그러면서 이제 콜론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지금 콜론이 여기 있죠? 콜론. 저 콜론은 보통 뭐라고 설명해요? 콜론은 즉. 자, 다시 말해. 이게 지금 두 가지 펀더멘털한 게 있다 그랬으니까 그 두 가지 펀더멘털한 게 뭐냐? 바로 between mind and body and between war and peace. 즉 마음과 body와 그 다음에 war, 전쟁과 평화 사이에 뭔가 이 디스팅션이 존재를 하고요. 이걸 기반으로 해서 현대사회가 생겨났다 이 말이에요. 그럼 these binaries인데 이 바이너리는 이진법 이런 뜻인데 진짜 이진법이라는 뜻은 아니고 여기에서는 이 지금 두 가지 차이점이 있다 그랬으니까 바로 이 두 가지 이렇게 의미가 되겠죠. 이 두 가지가 have been gradually weakening for over 100 years. 수백 년에 걸쳐서 100여 년에 걸쳐서 미안해요. 100여 년에 걸쳐서 점점 약해지고 있어요. As we will see, 우리가 보듯이 the rise of psychology and psychiatry in the late 19th century, 19세기 후반에 등장한 정신분석학이라든가 정신과학의 이런 등장들이 both mind and body, 몸과 마음을 into closer proximity to each other, 서로 가까운 상태로 만들어 놨고요. 그러면서 뭘 보여줬냐 하면 demonstrating how our thought, 우리의 생각이 are influenced by the nervous impulse and feeling. 이게 신경의 자극과 감정에 의해서 우리의 사고가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를 증명을 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조금 더 근접시켜 놓고서는 우리의 사고가 어떻게 해서 신경 전달과 감정에 영향을 받게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했다는 거야. 자, 우리가 이 글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건, 그러니까 이 17세기에 이러한 몸과 마음과 그 다음에 전쟁과 평화 사이의 이 차이를 만들어내기 전에는, 그 이전에는 아마 얘네들이 명확히 구분이 돼 있었는데 이제는 마인드하고 바디하고의 차이점과 전쟁과 평화 사이의 차이점에 큰 차이가 없다 이 말인 거겠죠. 이게 정신분석학이라든가 신경과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발전을 하게 되면서 자, nervous impulse 이렇게 돼 있죠. nervous impulse and feeling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신경적 자극과 감정이 사고에 영향을 주기 시작을 한 거야. 그럼 신경적 자극과 감정이라고 하는 게 사고에 영향을 주기 시작을 했다는 건 사고는 마인드로 봐야 되고 이 신경적 자극과 감정은 몸의 반응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 둘이 이렇게 영향을 서로 주기 시작을 했다? proximity, 매우 가까워졌다 이 말이네. 그쵸? 그러니까 이 사이에 경계가 약해지고 있다 이 말이죠. The invention of aerial bombing in the early 20th century, 20세기 초반에 있어서 이 공중폭격이라고 하는 것의 발명은 뭘 의미했냐면 전쟁이 came to 이렇게 나오는데 came to 그냥 안 하셔도 괜찮아요. 해석 빼버리시고 전쟁이라는 게 include techniques for terrifying,
공포를 전달하는 그러한 기술을 포함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policing civilian population 뭐예요? 이거 감시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뭐 물론 치안을 유지하다 이런 뜻도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폴리스가 나오는 거니까 경찰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니까 policing civilian population이니까 민간인들의 치안을 유지하거나 민간인들을 감시하는 이런 기술하고도 include 포함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전쟁이 이런 걸 포함을 하게 됐어. 다시 말해 전쟁이 민간인들에게 공포를 심어주거나 민간인들의 치안 감시를 해주는 그러한 기능까지 포함을 하게 됐더라. 그렇죠? 이게 전투라고 하는 기능을 넘어선 거지. 그러면서 이제 뭐가 등장을 하기 시작해요? 자, 이제 지문이 등장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러한 decisions, between two decisions, 이러한 차이점들, between mind and body, 몸과 마음과 전쟁과 평화 사이에서 발생해야 되는 이러한 차이가 appear have lost credibility altogether. 이게 신뢰성을 잃어가고 있다는 거야. 아, 그럼 이 신뢰성을 잃어간다는 말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요? 신뢰성을 잃어가고 있다는 거. 그는 김에 쭉 끕시다. lost credibility. 신뢰성을 잃어가고 있대. 그러면 사실상 이 경계가 신뢰성을 잃어가고 있어? 그러면 경계를 믿을 만한 게 못 된다 이 말이죠. 몸인지 마음인지 전쟁인지 평화인지 이 경계를 믿을 만한 게 못 된다 이 말이잖아. 그러니까 경계가 애매모호하다는 단어겠죠. 애매모호하다는 뜻일 거예요. 자, 여기에 중간에 나와요. 이 경계가 모호하다라는 표현에 대해서 문장이 나오니까 이제 마저 한번 봐봅시다. 자, since 1990s, rapid advances in neuroscience have elevated the brain over the mind. 자, 뇌를 마인드 위쪽에다가 갖다 놨대. 이 신경과학이라고 하는 것에 급속한 발달이 뇌를 마음의 위쪽에다가 갖다 놔갖고 the main way by which we understand ourselves.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이해하는 메인 방식으로서 뇌보다는 마음보다는 뇌를 더 우선시했다 이 말이겠죠. 그렇죠?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뇌를 우선시했다는 건 뭐예요? 이게 지금까지는 다 마음의 작용으로만 이해했었던 거를 이제는 실제 물리와 실제 생명과학을 끌어다가 마인드를 한번 해석해보겠다. 바디와 마인드 사이의 경계를 없애보겠다 이 말인 거지. 그죠? 그래서 demonstrating the importance of emotion and psychology to all decision makings. 뭔가 심리라든가, 그쵸? 이러한 거, 뭐 생리라든가, psychology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요. 뭔가 생리, 뭐 심리, 뭐 감정 이런 것들이 decision making을 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증명을 했대. 얘네들은 전부 뭐랑 연결되는 거예요? 얘네들은 전부 바디랑 연결이 되는 애들인 거죠. 바디랑 연결이 되는 애들인 거야. 이게 디시전 메이킹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럼 여기서 말하는 디시전 메이킹은 뭐겠어요? 디시전 메이킹은 마인드를 말하는 거겠죠. 그렇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줬대. 자, meanwhile, new forms of violence have emerged. 자, 반면에 새로운 형태의 폭력도 등장을 했어요. In which states are attacked. 국가 단위가 공격을 받는 거야. Non-state groups. 전혀 국가라고 부를 수 없는 그룹에게 공격을 받고요. Interstate conflict. 국제 분쟁이 are fought using non-military means. 전혀 그 군사적이지 않은 수단을 이용을 해서 국제 분쟁이 일어나지기도 하는데 뭐 사이버 워페어이라고 나왔죠. 그러니까 사이버 전쟁과 같은 이런 뜻으로 받아들여야 되겠지. And 그리고 distinction between policing and military intervention becomes blurred. 자, 치안 유지 활동과 그렇죠? military intervention 군사 개입이죠. 군사 개입 간에 comes blood. 아마 이 지문 전체 통틀어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blur. 모호해진다 이 말이죠. 자,
지금까지 나온 거 전부 다 얘기한 거예요. 지금 끝에 여기 지금 잠깐 설명을 하는데 국가 분쟁을 뭐 무슨 국가 단위라 하는 게 아니라 국가랑 국가가 아닌 것들이 싸우고 그렇죠? 전혀 전쟁이라고 볼만하지 않은 걸 가지고 국가 간에 전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폴리싱과 치안 유지와 밀리터리 인터벤션의 차이가 매우 애매해졌다 이 말이야. 자, 그래서 윗글에 있는 내용 전부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 단어 하나를 딱 암시를 하죠. 이 블러라는 단어 하나를 암시를 해요. 자, 그래놓고도 여전히 애매하니까 이 중간에 이거 3번 문장 쓸데없죠? 3번 문장 제끼고 해석 안 할게요. 자, 어디 있냐. 미안해요. 이건 너무 많이 거버렸다. 여기 이렇게 네. As society has been flooded by the digital technology, 디지털 테크놀로지가 쏟아져 나와갖고 it has grown harder to specify what belongs to mind and what to the body. 어떤 건 마음에 속했고 어떤 건 바디에 속했는지 이걸 specify, 구분하는 것도 힘들다 이 말이야. What is peaceful dialogue and what is conflict? 자, 이게 어떤 게 평화로운 대화고 어떤 게 분쟁인지 구분할 수가 없는 상황이 나와 있어요. 지금요, 이 말이 이 불러 이 단어 추가 설명하고 있죠. 그러니까 애매하다 이거야. 경계가 없어.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모두 이 불러 하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모두 저 불러 하나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단 말이죠. 자, 이러니 이 단어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자, 밑에 문장 또 하나 봐볼게요. 자, in the obscure space between mind and body, between war and peace, lies nervous state. 선생님, lie 이거 이상해요. lie 다음에 왜 목적어가 있나요? 이게 주어라고 봐야 되겠죠. 지금 이렇게 섞여 있는 거야. 즉 얘가 주어고, 그죠? 그 다음에 얘가 동사고, 그리고 나서 in the obscure space between mind and body, between war and peace 이렇게 나오는 거겠지. 그래서 요 양반이 주어, 요 양반이 동사, 요 양반이 뭐가 되겠어요? 부사. 아이고, 부사를 써야 되는데 동사를 썼네. 미안. 자, 그래서 신경상태, 이 불안한 상태라고 하는 게 여기에 놓여 있어. 그리고 그게 어때? obscure이라는 단어도 체크해 둡시다. 애매모호한 거지. obscure한 상태에 있는 거야. 자, 이 obscure한 상태에 있는 거죠. 맥락이 같은 맥락이죠. 지금 같은 맥락인 거예요. 이 nervous state라는 것도 사실상 같은 맥락이죠. 책 제목으로도 나와 있지만 같은 맥락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부와 얘네들이, 개인들이 모두 이 긴장감이 고조된 상태에서 살고 있고요. 전부 뭐에 의존을 하냐 하면 사실 자체보다는, 즉 여기서 말하는 사실이라고 하는 건 이성을 말하는 거겠죠. 이성에 관련된 무언가라기보다는 사실상 감정에 매달려 있다 이 말이야. 감정. 자, 그래서 매우 중요한 글입니다. 얘는요, 앞부분 되살려갖고 그대로 연장해서 직접 연계로 낸 다음에 그 두 문제짜리 장문으로 내셔도 전혀 손색이 없는 글이에요. 그래서 읽어보시고 실제 아까 요 앞부분 글 있죠? 요 앞부분 글은 수업 시간에 나눠 드릴 테니까 네, 한번 잘 붙여놓고서 두 가지 다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보통 강의 1시간 넘게 안 하려고 하는데 이게 하다가 보면 이렇게 1시간이 넘네. 자, 지금요 10번하고 뭐 12번은 별로 그렇게 할 게 없어요. 12번도 이 사실 후반부만 좀 보면 되거든요. 지금 2개 남았으니까 조금만 더 힘내봅시다. 자, 이게 참 다 유행을 타는 거라서 한참 몇 년 동안은요, 행복의 경제학이 그렇게 지문에 나왔어요. 행복의 경제학이 그렇게 나와서 행복이라는 걸 과연 이게 가치로 환산할 수 있느냐? 그냥 옛날에는 야, 그 정신적 작용을 어떻게 가치로 환산하니? 못해 라고 봤었는데, 행복을 가치로 환산하는 작업을 들어갔고 실제로 경제학자들이 그걸 해냈죠. 그렇죠? 물론 딱 맞아떨어지진 않아요.
어쨌든 수치화하려고 노력했다. 그렇기 때문에 행복이라는 것을 계량화하기 위해서 계량경제학이라는 게 발전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지금 말하는 것도 환경에 관련된 환경경제학의 이야기인데 사실 윗부분은 딱히 볼 게 없고요. 우리는 B번, 여기에 먼저니까 B번부터 볼게요. This led to the development of environmental economics and 어쩌고저쩌고 쫙 나오죠. 두 번째 줄 보시면 conventional economics. 전통적인 경제학은 economics에 S부터 있어도 경제학이라는 학문에 대한 이름이기 때문에 S는 당연히 단수 취급합니다. 당연히 S 붙여야 돼요. 자, consider 뭘로 생각을 했냐면 환경적인 임팩트를 to be an externality, 외부 작용으로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외부 효과로 생각을 하죠. 경제학 용어로 외부 효과라 그래요. Something outside is concern. 그래서 뭔가 그 우려 대상 바뀐 거야. 딱히 고민할 필요가 없어. 적정 가격 계산할 때 이 뭐라 그럴까? 이 외부 효과에 대해서 이렇게 긍정적 외부 효과냐 부정적 외부 효과냐 해갖고 넣는데 어쨌든 이게 시장 가격을 흐트러트리는 긍정적이 됐든 부정적이 됐든 시장 가격을 흐트러트리는 요인 중에 하나로 경제학에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전통적인 경제학은 그러니까 이런 애들을 가격 형성에 있어서 배제를 하고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반면에 환경주의 경제학자들은요, working, 뭐에 예민하냐 하면, bring to these negative effects back within the discipline. 뭔가 이 영향을, 이 impact, negative impact를, 뭐라 그럴까, 경제학 원칙 안으로 끌고 들어오고 싶어 하는 거야. 그냥 이걸 끌고 들어와서 어떻게든지 설명을 하려고 그래. 근데요, 이게 가능하냐고. 아까도 말했지만요, 외부 불경제, 외부 경제는 보통 잘 안 넣어요. 긍정적 외부 효과랑 부정적 외부 효과, 외부 불경제, 외부 경제,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지만, 반영을 안 해요. 이게 반영이 되면 시장 가격 형성에 좋은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자, 그러니까, 경제학자는 보통 배제를 하려고 하는데, 환경 이 양반들은 넣으려고 하지. 그 문제는, 경제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수학인데 이거를 어떻게 해서 넣을 거냐 이거야. 자, 그럼 계량경제학이 또 다시 들어오겠죠? 그럼 계량경제학에서는 이걸 뭐냐 하면은 기회비용을 올바르게 반영을 해보자 이거야. 우리가 이 환경적인 선택을 함으로써 발생하게 되는 반드시 기회비용이 생겨요. 그렇죠? A라는 것을 선택함으로써 포기되는 B라는 것의 가치를 A라는 것을 선택함으로써 포기되어지는 가치 중에서 가장 큰 걸 기회비용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보통은 기회비용이 제대로 잘 반영이 안 돼요. 기회비용이 잘 반영이 되는 데가 어디냐 하면 자유경제시장인데 완벽한 자유경제시장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약간의 독과점 상태에 살고 있거든. 그러니까 자유경쟁시장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으니까 이걸 올바르게 판단해서 반영을 해보자. 그게 바로 여기 중간에 나와 있는 쉐도잉 프라이스라고 되어 있어요. 쉐도잉 프라이스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잠깐만 나 뭐에 못 찾고 있냐? 여기 있다. 쉐도잉 프라이스라고 나와 있죠. 자, 요게 바로 밑에 나와 있는 잠재 가격이라는 거고, 잠재 가격이라는 건 이 재화나 서비스의 가격에 기회비용을 제대로 반영을 한 걸 쉐도잉 프라이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반영을 하자는 거지, 그치? 이거를 반영을 하자는 거야. 누가? 이 사람들이. 자, 그렇게 반영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In other words, 다시 말해, the way in which economics traditionally marginalize and ignore something that cannot be priced. 가격이 매겨지지 않은 거는, 그쵸? 기본적으로 무시하거나, 뭐 약간 좀 축소하거나, 과소평가하는 게 전통적인 경제학자들의 적으로 봤던 거야. 전통적인 경제학자들의 입장이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것들이 are still adhere to 여전히 들러붙어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걸 이렇게 이해를 하면 그럼 뭐 환경주의 얘네들은 뭘 하는 거야? 전통적인 거 그대로 고수하고 뭐 얘네는 과소평가하면 이걸 뭘 분석을 뭐하러 해? 이렇게 해석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이 환경에서 생기는 것들을 그걸 뭘 어떻게 어떻게 수치화할 거냐? 야, 그 불가능해. 우리는 올바른 길,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없는 올바른 값을 제시해 주면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전통적인 경제학자들은 얘네들을 축소하고 왜곡해서 본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거고, 뒤에 나와 있는 글은요, the response, 여기서 말하는 그 대응은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환경주의 경제학자들이 갖는 대응을 말하는 거겠죠. was the attempt to evaluate in some way aspect of life which economists had ignored. 경제학이 여태껏 무시해왔었던 어떤 측면들을 뭔가 evaluate, 가치를 평가해 보려고 하는 그런 시도로 등장을 했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린 이코노미스트들이 이거를요, 카테고리 에러라고 판단을 한대요. 범주화의 오류라고 얘기를 해요. 사실 지금 경제 얘기가 좀 많이 나와갖고, 이게 조금 지문 자체는 나올 거라는 생각이 잘 안 들기는 하는데, 범주화의 오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A라고 하는 범주가 B랑, 그러니까 서로 다른 영역이야. 알파벳의 영역과 한글의 영역을 서로 달리 봐야 되잖아요. 달리 봐야 되잖아요. 근데 알파벳 5와 한글의 이응을 같은 범주에서 보는 거지. 같잖아요. 그죠? 그럼 나머지는 어디 갔나요? 알파벳에서 한글의 다른 내용을 찾으면 어떡해요? 이 카테고리 오류에 대한 예로 아주 유명한 게 대학을 가갖고, 그쵸? 대학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보통 university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쵸? university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university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컬리지들이 쫙 연달아서 있어서 university가 된단 말이죠. 사범대학도 있고요. 여러분이 가고 싶어 하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범대학 있고요. 인문대학 있고요. 그쵸? 그 다음에 사회과학대학 있고요. 자연과학대학 있고요. 그 다음에 자연과학대학 중에서도 특정한 과들만 따로 모아갖고 있는 공대, 무슨 공대 이런 거 있을 거고, 그쵸? 공학대학이 있을 거고, 그쵸? 그 다음에 체육과 이런 것만 하는 예술대에 있을 거, 예대가 있을 거고요. 보통 유니버시티들은 이런 걸 다 갖고 있단 말이죠. 그럼 여기를 각각 방문을 한 다음에, 나 대학에 와서 대학을 다 둘러봤는데, 유니버시티는 어디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사례가 범주와 오류의 가장 대표적이에요. 그러니까 하위 범주를 살펴본 다음에 상위 범주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거. 즉, 하위 범주를 살펴본 이후에 상위 범주가 같은 수준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 이게 가장 대표적인 카테고리 오류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범주와의 오류를 고민을 한다는 거야. 이게 범주와의 오류라고 받아들이는 거야. 다시 말해서 It is important to accept that some aspects of life have a social and spiritual worth simply cannot be measured. 그러니까 측정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측정할 수 없는 이런 것들도 경제 안으로 넣어야 되는 게 올바른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범주화의 오류다. 그렇죠? 그래서 범주화의 오류를 범하고 있다 하면서 범주화의 오류를 범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이거를 하지 않게 환경도 모두 우리의 일상생활에 넣어서 같이 이해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게 이 글의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문이 어려웠어요. 순서는 크게 어렵지 않았을 건데 지문 내용이 좀 어려웠어요. 자, 10번에 언어 이전 시대의 공감 능력인데 짧고요.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굳이 이렇게 딱히 살펴볼 내용은 마땅히 없어요. 여러분 그냥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는 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건 일반 대학의 민간 대학의 규율 위반과 어디죠? 사관학교에서의 규율 위반에 대해서 어떻게 다르게 생각을 하냐? 우리는 이제 사관학교뿐만 아니라 경찰대학도 같이 넣어서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 사관학교하고 민간대학에 대해서 규율 위반에 대해서 왜 그렇게 다르게 처리를 하냐에 대한 건데, 솔직히 앞쪽은 다 볼 게 없어요. 그냥 그런 내용이에요. 보통 이 3개짜리, 근데 이 정도 길이면 이제 조금 더 늘려서 3개짜리로 넣기가 더 적당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내용이 쭉 나오다가 Y라고 하는 이 지점 있죠? Y라고 하는 요 지점서부터 내용이 지금 바뀝니다.
만약에 나왔다면 이 부분만 따로 떼갖고 내는 것도 어떨까 싶어요. Why is cheating by an officer candidate taken more seriously than cheating by a civilian student at the same educational level? 같은 교육 수준에 있는 민간 대학에 다니고 있는 학생이 cheating, 커닝을 한 것보다, 그렇죠? 그러니까 속임수, 우리는 커닝이라고 하는 게 편하죠. 자, 이것보다 왜 officer candidate, 사관학교 생도들한테 좀 더 심각하게 사관학교 생도들이 한 치팅에 대해서 왜 우리는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는가? 자, 보통요, 이런 말은 빼는 게 좋죠. 이 뒤에 나오는 거. The question almost always itself. 나라면 이거 빼고 출제할 거예요. 자, 왜 그래야 되는가? 이거예요. 왜 그래야 되는가? 하면서 이제 곧바로 이 뒤에가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Civilian schools have honor code. 얘네도 명예조항이라는 게 있는 거야. 그렇죠? 학생으로서의 폼이라는 게 있는 건데 moral education is usually not a conscious educational goal. 이게 도덕적 교육이라고 하는 게요. 권장사항이지 얘가요. 의식적인 교육 목표가 아니에요. 민간 대학은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야야야 사기치지 말고 커닝하지 말고 해. 그죠? 이렇게 말하기는 하는데 이게 주된 목표는 아니란 말이지. 학문을 공부를 하느냐? 그러니까 학생들한테 적절한 수준의 학문을 가르치는 게 일반적인 대학의 목표지. 얘네들한테 도덕적인 무언가를 강조하는 게 목표는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여긴 다르다는 거야. 사관학교 얘기가 달라. Military Academy West Point. 웨스트 포인트에 있는 사관학교에서는요, 아주 유명한 언어가 하나 있는데, 그게 이 명예 코드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a cadet. 사관학교 생도로 cadet이라고 얘기를 해요. A cadet will not lie. 거짓말하지 않으며, cheat. 속이지 않으며, steal. 훔치지 않으며, nor tolerate anyone who does. 그렇게 행동하는 자에게 있어서 관용을 베풀지 않는다. 라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자, 문법. 오늘 문법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안 중요하다고 얘기해놓고 계속 얘기가 나와서 정말 미안해요. 자, 지금 보시면, not이 있고요. no가 있어요. no와 not은 뭐 직접적인 연관관계가 있는 건 아닙니다. 자, 이 not은 lie도 안 되고, cheat도 안 되고, steal도 안 된다 얘기해요. 그럼 nor 다음에 tolerate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은 관용해줘라 이런 뜻인가요? 아니죠. no는 and not의 줄임이야. 그러면 tolerate 해주지 말아라 이거죠. anyone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지금 anyone이 나왔어. 그렇게 하는 누구든지 who does 이렇게 돼 있는데 이 does가 지칭하는 바가 뭡니까? 바로 나와 있는 이건 거죠. 그렇죠? 거짓말하는 사람, cheat하는 사람, 이건 아니네, 그죠? 나시네요, 여기는. cheat하는 사람, steal하는 사람, lying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누구에게도 관용을 베풀지 말아라. 라는 게 나와 있죠. 자, 다음으로 넘어가 봅시다. 자, 어디 갔어?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시면. 자, experience of living by such a code. 이런 코드를 가지고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요, we hope. 이건 빼셔야 삽입절이죠, 그렇죠? 이거 삽입절이에요. 이런 코드를 가지고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그런 경험 자체가 will help produce. 뭘 생산하냐면 오피서를 생산하는데 who can be trusted. 믿을만한 오피서를 생산을 해냅니다. To support more moral individualism. 뭐예요? 도덕적 개인주의를 지지할 수 있는 이런 사람으로 믿어지죠. 그렇죠? 도덕적 개인주의. 여기서 말하는 도덕적 개인주의라고 하는 건 자기의 자기의 이익과 공공의 이익을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뜻 아닐까요? 자, they will have consciously practiced the reflex of honesty. 정직이라는 것에 반사적으로 반응을 하게 돼서요. of consistently doing what they promised to do. 그들이 그렇게 하려고 노력했었던, 약속했었던 것에 대해서, 그쵸?
반사적으로 행동을 하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도 봐두십시오. promise to do. 자, regardless of temptation. 당연히요. 다 내 쪽으로 해주고 싶죠. 다 날 위해 하고 싶죠. 하지만 그런 유혹에도 불구하고 자기네들이 하기로 했었던 이런 것에 대해서 의식적으로 그리고 매우 정직하게 반사적으로 반응할 거라는 거야. The thought and temptation of individualism. 사고와 유혹이죠. 그러니까 사상으로 봐야 되겠네요. 개인주의의 사상과 개인주의의 유혹이라고 하는 건 always in mind. 사람이라면 누구나 갖고 있지만 we assume that people can be found who consciously adopt another moral style. 자, 또 다른 도덕적 방식을 의식적으로 채택하는 사람들이 발견될 수 있다고 추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건 영어식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쉽게 우리나라 말로 생각을 해보면 자, 개인주의라는 건 누구나 다 갖고 있지만 사관생도에 한해서는 그쵸? 군인 이 장교에 한해서는 얘네들은 의식적으로 다른 모럴 스타일들 어나더한 모럴 스타일을 스스로 의식적으로 채택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미에서 이 마지막 문장이 등장을 했을 거예요. 여기서는 핵심이 누구예요? 이거죠, 이거. conscious. 의식적으로 채택을 한다는 거지. 또 다른 모럴 스타일을. 빈칸으로 나온다면 여기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체크를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 하나만 딱 떼어서 문제 내도 전혀 문제가 없을 정도로 네, 논리적이고 짜임새 있는 글이었어요. 자, 오늘 5강 지금 올라가 있고요. 오늘 5강 이제 수업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6강 수업을 할 건데 아마 6강은 실강 수업을 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일 최대한 준비를 해서 업로드를 하려고 고민을 해보겠지만 아마 못하지 않을까 싶어요. 계속 수업을 해야 되니까 내가 계속 수업을 해야 돼서 자 6강까지 최대한 한번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요. 하다못해 반만이라도 올려보려고 노력을 하고 그 다음에 전혀 못하겠다 싶으면 전혀 할 시간이 안 난다 싶으면 요거는 6강은 실강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수고들 하셨어요.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